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현대차 8월 3일 토요일날 이 현대차의 다음 주의 흐름, 그리고 8월장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장은 마이너스 3.75%로 어느 정도 하락하는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대형주 중심으로 많은 낙폭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개별 종목의 문제라기보다 현재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시장 판에서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이었으면 아시겠지만, 이 금리 인하 전에 그리고 금리 인하 후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현재 선 반영이 좀 되어가면서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따른 또 고용 지표가 상당히 또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새벽이죠.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넘어가는 미국장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코스피 지수는 금요일 날 마이너스 3%,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거의 역대급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오르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좀 패닉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월요일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S&P 500, 러셀 지수까지 또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2%에서 적으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좀 넓게 보면은 일본 시장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5.73%로 일본 시장에서도 거의 이렇게나 하락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결국 지금 이 현대차, 여러분들이 뭐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고, 그리고 피크아웃이다 생각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결국에 지금 하락하는 이유를 보자면 이런 현재 뭐 삼성이나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2분기에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3분기, 4분기도 기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 이유는 결국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가 동결이 되었던 기간이 꽤 길잖아요. 이동안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경기 침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어느 정도의 현금화를 해 나갈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판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 어떤 다른 이야기들보다 오늘 좀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활발한 댓글 참여, 뭐 현대차 아니면 저 수고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들까지 하나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게, 결국 지금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9월 이후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때 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사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 악화에 일제히 급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장중에 3%를 하락을 했는데, 그냥 보시는 것처럼 고용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뉴욕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과연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현재 우려가 말끔히 씻어지는 건가? 뭐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어 간다라고 하죠. 예전의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드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이게 2007년도 US 100 인덱스 차트입니다. 거의 전체 글로벌 시장의 지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만약 지금 이거를 현재 기준과 본다라고 하면요, 한 이 정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을 찍고 현재 낙폭을 받는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낙폭을 받았다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딱 이 시점부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이렇게
이렇게 큰 낙폭이, 정말 큰 낙폭이 나오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금리가 인하가 되어 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터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금리 인하 시즌은 주가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그쵸?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되어 간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그 직전에 한번 폭락을 하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시장이 나왔다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요. 금리 인하 이후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폭락이 오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이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시장의 직접적인 이 유동성, 이 돈을 넣어주니까 시장이 또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갔을 때 비슷한 역사를 반복해 나가는 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주식이 상승을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 침체 혹은 하락이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이 패턴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역사는 한 번도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번에 벗어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 현대차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계속 시청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요, 제가 만약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경제가 사람이라고 쳐요. 네, 사람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뭐라고 할까요? 응급약. 네, 응급약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은 이런 응급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금리 인하는 일종의 응급약 같은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아픈 기조를 보인다. 아니면 약간 중증 상태에 왔다.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비약이든 무슨 약이든 응급약을 처치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경제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게 발생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봅시다. 지금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1900년대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죠. 2000년대 초반에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하락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 때에도 이렇게 하락이 오고 2019년도에도 이렇게 하락이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인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이 30년 가까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번이라고 이렇게 갈까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희망 회로인 거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무조건 조정은 크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금리 인하 딱 그 시점만큼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반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현금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멘트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긴 해요. 자, 보면은 95년도에서 98년도 이 타이밍에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은 그냥 소폭의 하락만 있었던 것 뿐이지 그렇게까지 큰 주가의 하락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IMF죠. 미국 시장은 변동은 없었지만 아시아 시장이 거의 패닉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빨리 돼야 우리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추어 봤을 때 현대차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일단은 오늘 새벽에서도 나스닥은 빠졌고 S&P 500도 빠졌고,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8월 달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9월 금리 이전에 이런 저점을 잡고 우리가 한 번 더 이 상승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땐 단기적으로 상승이 온다. 왜냐면 자, 우리나라 현대차나 대형주 중심으로는요, 결국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인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영향을, 그리고 뭐 조금 더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더 심하게 조정이 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좀 슬픈 일이지만 상승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또 상승이 더 크게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 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 뜬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그래도 현대차를 100%는 매도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50% 이상에 대한 현금화를 해놔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침체기를 겪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불장이 올 때 그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황적인 부분을 읽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고, 앞으로 저 박프로가 저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 박프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이런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런 눌림목에 대한 타점과 앞으로 고점에 대한 타점을 같이 잡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렇게 타점을 실시간 장 중이라도 나올 수 있는 타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의 과오를 여러분들 만약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앞으로 길게 봤을 때 2년 뒤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2년도 아니에요. 사실 1년, 반년에서 1년 정도만 지나도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좀 같이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브리핑과 함께 좀 같이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제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010-2011-9671로 저에게 현대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되시겠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은 필수로 한번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현대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시황적인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황적인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보다 우리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큰 그림을 보면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을 미래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현대차는 좋으니까 난 그냥 들고 갈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돈 절대 못 벌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대응을 받고 싶고 정보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제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현대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010-2011-9671로 현대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점 신호를 잡는 법,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점 신호를 잡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쓰는 지표들, 이렇게 승률이 높은, 확률이 높은 자리들, 단기 스윙,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와 여러분들께 교육 영상들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먼저 현대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주말간 여러분들이 언제 시청하시더라도 현대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구독, 제가 너무 국어라는 것 같은데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이런 선물들까지도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타점입니다. 타점을, 이 상승 파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단기적인 상승 파동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저점, 고점, 혹은 눌림목, 혹은 고점 신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단기 파동을 내가 트레이딩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파동을 트레이딩 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 파동이라면 내가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떻게 둬야 하고, 단기 파동이라면 내가 또 4시간 보, 1시간 보, 혹은 캔들을 어떤 걸 봐야 하고,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이 손익 범위와 이 손익 비율만 알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는데 정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지금 쌓아온 노하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주식시장 판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손익비와 앞으로 단기적인 장기적인 흐름만 알더라도 저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요. 항상 상승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승 파동 안에서는 또 이런 잠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 조정 파동 안에서도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파동을 잘 이해하고 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뭐 100%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쵸? 100% 수익을 보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률을 높여 나가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더 잘 잡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수익은 복리로 더 크게 쌓아 나갈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 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저항과 지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항에 대한 천장이 뚫리면 상방 돌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게 뚫리면 돌파를 한다, 혹은 이게 뚫렸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새로운 눌림목 구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눌림목을 다시 한번 잡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지 구간은 이 저항 구간과는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 가지를 해와봤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 아니면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분명 앞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혹시나 내가 현재 주린이다, 아니면 주식 초보다라고 하면 제가 따로 이렇게 우리 또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리를 해놓은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들, 그리고 주식의 기초 원리, 그리고 캔들 보는 법, 이평선 보는 법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리는 자료들, 이 모든 것들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찍은 이런 교육 자료 동영상들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까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이런 투자 종목에 대한 선정, 말씀드렸던 단기 스윙 중장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와 같은, 여러분들이 페이퍼로만 보시면 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꼭 도움 받아보시고 스스로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자료들, 이 파동에 대한 자료, 그리고 주식 기초에 대한 자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제가 이 검색식도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모든 자료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네,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시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기법으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 대한 시황, 그 기업에 대한 재료 모멘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건요, 밑에서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식의 기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같이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투하는 그런 주식판을 더 재밌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한 자료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